멀리 보는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섹터인가요? 예, 일단 기존에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업종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최근에 뭐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쪽 해당되는 업종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다 보면요. 네. 그쪽에 현지 생산하를 일단 생산 공장이나 시설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보조금을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혜택이 있는 쪽 업종 중에 일단 2차 전지 업체들을 좀 볼 수 네.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LG나 SK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현지화에 독자적으로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죠. 뭐 그쪽 업체들 중에 그런 결국은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특히 소재 업체들 중에 좀 혜택을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이제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현지화가 꼭 필요한 쪽이 있습니다. 네. 어떤 쪽인가요? 쪽이냐면 특히나 이제 이동이 불편한 부분, 이동이 근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전해질 업체, 전해액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업종을 가져온 게 전해액 업체인데요. 전해액 업체의 일단 특성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용기에 담아야 될 정도로 일단 일정한 온도, 25도 정도로 보통 말을 하는데 25도 이하로 일단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의 온도와 더불어 가지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통상적으로 이제 전해액 업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짧네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그쪽 업체 바로 옆에 인근한데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일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업체가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일단 좀 수혜 업종으로 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쪽이 앞서서도 코너에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듯이 최근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앞서서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극재 쪽인 LNF가 상당히 네네, 큰 폭으로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전해질 쪽이 더 큰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해질 쪽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네 개 네. 쪽이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러니까 그렇죠. 전해질 그런 쪽인데 통상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이 양극재가 일단은 부가가치도 그렇고 일단은 실질적인 수혜가 좀 크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쪽의 전해액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그중에 수익성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 일단 1분기 지나서 2분기에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그 에비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한 13배, 15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전해액 업체들은 한 5.5배에서 6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런 쪽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해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극과 음극의 어떤 사이클링, 리튬이 일단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의 수명하고 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동부분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리스크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약간 환경적으로 약간 유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2차 전지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재료 가격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 해가지고 F리튬의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동이 됐는데 특히나 그런 쪽 원재료가 부분들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쪽 중국 업체들이 공급이 많이 원활하게 되면서 지금 원재료 가격도 상당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 가지고 한 35% 정도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해액 업체들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단은 적기일 것 같습니다.
네, 전해액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적기이다라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해액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첨보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전해 오늘 질. 혹시 예, 맞습니다. 관심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자, 오셨어요? 일단은 전해 질 업체들이 네. 대표적으로 뭐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음. 후성,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첨보 이런 쪽이 있는데 첨보나 이런 쪽은 또 전해질 업체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제가 일단 종목을 한두 개를 가져와야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현지화의 생산 기지를 대규모로 짓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중국에 있는 원재료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한 업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이 엔캠이고요. 엔캠. 예, 네. 오늘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 반등이 나와서 저도 이제 조금 저희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11%나 오르고 있네요.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몇 가지 좀 가져오면요, 가장 큰 부분들이 일단은 미국 지금 오늘 일단 방송을 가져 나온 원인이 그런 거겠죠. 네. 미국의 현지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 그런 기업으로 해서 엔캠을 들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 쪽에 일단은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2차 전지 업체인 뭐 SK던 LG 같은 경우, SK온 같은 경우가 조지아에 일단은 굉장한 큰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공장 증설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의 통과에 일단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이 결국은 생산량의 캐파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될 수 있냐면 미국의 일단 전해액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30만 톤까지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수요가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엔캠의 생산량이 한 7.5만 톤이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그러네요. 특히 엔캠에서 말하는 2025년까지는 30만 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도 있고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공장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2공장까지 증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캐파의 증설, 매출의 증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규모의 경제라서 매출 증가가 되면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엔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7에서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 나오고 10만 톤 이상 나오고 20만 톤 이상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합니다. 얼마나 증가를 할까요? 한 영업이익률이 이제 30만 톤으로 풀로해서 돌아갔을 경우 네. 한 14%까지 나옵니다. 거의 배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 네. 올해 일단 흑자 전환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매출이 한 1조 정도 조심스럽게 1조나 1조 이상 나올 것 같고요. 2024년에 한 2조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되다 보면 30만 톤이 되면 이제 매출에 대한 캐파는 상당히 증가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 14% 정도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2023년하고 24년의 영업이익이 뭐 2천억, 3천억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림의 단초가 나오는 것들은 미국의 일단 조제 공장에 일단 본격적인 지금 매출이 나오는 시기인데 네. 그게 이제 일단 4분기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다가 뭐 뉴스플로우나 이제 각종 IR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하면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폐 리사이클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폐전지 전지의 일단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리사이클링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엔캠이 작년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폐 리사이클링 쪽에 가장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양극재 제조 공정에서 폐 NMP라고 해가지고요. 양극재 일단은 공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유해하고 특히나 고수익,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재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 공장 쪽에도 폐 리사이클링이 되는 NMP 쪽도 지금 현재 공장 증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온이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경우하고도 지금 현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조제 공장이 현재 매출이 되면서 페리사이클링 부분도 아마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아마 특히나 현재 엔캠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페리사이클링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러겠네요. 본격적인 성장 산업.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 이 양쪽에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시장과 친밀하게 좀 집중적으로 좀 먼저 선행적으로 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은 또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커지면서 13%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왜냐면 2차 전지 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방송하면서 오늘 좀 올라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죠. 하필 또 전액 업체 중에 또 탄력이 오늘 제일 세요. 솔브레인이 예. 좀 오늘 오르고 있네요. 솔브레인이나 이제 엔캠 쪽이 오르고 있는데 엔캠에 특히나 좀 많이 오르는 게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뽑아 오다 보니까 네. 엔캠이 현재 생산 캐파를 가지고 온다는 부분들하고 뭐 관련 뭐 동아기업이나 다른 쪽 캐파하고 좀 찾아보니까 생산의 매출이 늘어나는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이제 가파르게 좀 네.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이제 유럽 공장이 만약 공장 증설이 총 되면은 30만 톤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좀 도달이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현재 내년 매출이 한 1조에 한 1,000억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24년에 2조에 한 2,200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9,600억 정도니까 그렇죠. 오늘 많이 올라서 9,800억 됐네요. 9,800억 되네요. 그러면 현재 뭐 보통 2년 정도 영업이익을 가져온다면 지금 뭐 퍼밸류에서 한 5배, 6배 정도면 아직까지 상당히 좀 이제 업사이드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오늘의 또 하나 아까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폐리사이클링 부분이 2차 전지의 재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캠은 이제 기존에 좀 조제 공장이나 이런 걸 하면 제 증설을 하면서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좀 견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매 전략 측면에서는 사실 요즘에 뭐 아무리 좋더라도 좀 순환매 양상이 그렇죠. 나타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오늘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예,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예, 게 중요한 이렇게 이제 부분이죠. 항상 주가가 이제 좀 예. 빨간불이고 이제 급등을 할 때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래서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 투자자 본인만 소외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는 일단은 투자 부분을 한번 호흡을 좀 하면서 주가는 오늘만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니까 일단 조정받았을 때 이런 좋은 기업들은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계속 모아나가면 좀 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4대 소재 가운데 전해액 쪽의 또 엔캠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